다른 데는 가격이라도 깎아주는데 역시 우리나라는 신나죠? 안녕하세요, 원더키즈 칠십니다. 오래 기다리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아이폰 11 바로 리뷰 들어갑니다. 먼저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죠. 앞은 이렇게, 뒤는 이렇게 생겼어요. 사실 앞에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많이 봤고 오래 봤고 그렇기 때문에 크게 특별하지는 않은데 베젤이 이제는 좀 넓다는 느낌이 확실히 들기는 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뭐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요즘은 하도 저렴한 기계도 얇은 베젤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베젤에 크게 빡빡하지 않은 저임에도 불구하고 좀 깎을 때가 되지 않았나 싶기는 해요. 그리고 전작과 마찬가지로 무겁습니다. 194g이에요. 별로 크지도 않은 게 도대체 어디서 이런 무게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194g씩이나 하고 뒤쪽 카메라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호불호가 조금 갈리는 것 같죠. 아이폰 프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무광, 카메라 부분만 유광인 거에 비해서 아이폰 11은 요게 반대죠. 대부분이 유광, 요 부분만 무광인데 확실히 프로 쪽이 좀 더 고급스럽기는 해요. 10R이나 11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알록달록한 색깔로 승부를 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만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IP68 방수 방진을 지원하고요. 더 좋아진 거죠, 10R보다. 다음으로는 디스플레이요. 애플이 리퀴드 레티나라고 부르는 좀 오버가 심하기는 한데 패널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색도 정확하고 밝고 반사도 안심하면서 직사광선 밑에도 잘 보여요. 당연한 얘기지만 DCI P3 광색역과 트루톤도 들어가 있죠. 그래서 트루톤을 키면은 주변 광에 맞춰서 색 온도를 맞춰줍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기능인데, 그리고 디스플레이 관련된 건 아니지만 iOS 13 되면서 다크 모드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어둡게 해서 눈을 더 편하게 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얘는 아몰레드가 아니라 LCD이기 때문에 다크 모드를 쓴다고 전력이 절감되진 않아요. 사실 10R부터 해상도가 낮다는 거에 대해서 얘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두 개를 직접 비교를 하면은 차이가 확 나고요. 얘만 보면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워낙 둔감한 편이기도 한데 패널 자체의 성능이 워낙 좋은 편이어가지고 크게 신경 쓰이시진 않을 거예요. 물론 2019년에 플래그십이, 애플은 이걸 플래그십이라고 부르긴 하거든요, HD급의 해상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는 유쾌한 일은 아니긴 합니다. 거기에 쓰면서 느껴지는 가장 큰 단점은 명암비가 좋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아몰레드처럼 올레드 계열처럼 까만색이 완전히 소자가 꺼지진 않기 때문에 트루블랙이 아니죠. 그래서 넷플릭스 같은 거 어두울 때, 저는 이제 비행기에서 볼 때 되게 크게 느끼는데 까만색이 좀 허옇게 뜨니까 집중이 안 됩니다. HDR 미지원과 더불어서 그 부분은 상당히 아쉬워요. 다음으로 성능인데 뭐 이제 다 아시죠? 페이스 아이디 들어가서 잠금 해제가 굉장히 빠르게 되죠. 사실 이게 너무 잘 돼가지고 지문 인식이 아쉽지 않을 정도로. 성능 자체로는 두말하면 아쉬운 애플 A13 바이오닉이 들어가 있죠. 뭐 여전히 정말 무서울 정도로 빠르고 이 성능에서는 지금 출시된 현세대 안드로이드에서는 비교할 기기가 없는 수준이죠. 근데 4기가 램은 좀 심하다 싶기는 해요. 뭐 얘는 해상도가 낮아가지고 조금 덜하기는 한데 최적화를 떠나서 플랫폼 상관없이 우리가 다 같이 쓰는 것들, 뭐 웹 같은 거, 그런 거 용량이 커지는 거는 애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좀 넉넉하게 넣어주지 싶어요. 사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다크모드 추가라든지 일부 언어에서 키보드를 이렇게 스와이프로 쓸 수 있는 거라든지 좋은 기능들이 많은데 버그가 여전히 많죠. 저는 iOS 13만큼 이렇게 1.1, 0, 0.2, 0.3 이렇게 사소한 업데이트가 자주 올라오는 거 처음 봤습니다. 뭐 어쨌거나 아이폰은 항상 그렇듯이 성능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게임 하시는 분들이면은 부드러운 프레임을 위해서는 사실 아이폰이 굉장히 쉬운 선택이긴 합니다. 사실 그거보다 이번 아이폰의 핵심은 카메라죠. 뭐 카메라가 3개 달린 것만큼은 아니지만 2개 달려 있습니다. 광학줌은 빠졌지만 초광각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광각, 초광각, LED 플래시, 마이크 이렇게 들어있는 구성입니다. 기본적인 인터페이스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눌러가지고 찍든지 이렇게 눌러가지고 동영상을 찍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찍을 수도 있고요. 사실 다른 게 아니라 이 칩셋의 성능과 알고리즘에서 오는 처리가 굉장해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다이나믹 레인지가 굉장히 넓죠. 그러니까 밝은 곳과 어두운 곳의 차이가 굉장히 큰데 이게 밝은 곳이 날아가지 않으면서도 어두운 곳의 안부까지 살아있는 이런 처리를 못하는 기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애플이 스마트 HDR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걸 굉장히 잘하고 색도 정확하고요. 인물 모드도 얘는 망원 렌즈가 없어가지고 이제 인물 모드를 초광각 렌즈와 같이 쓴 요거, 사실 10R보다 가장 눈에 띄게 좋아진 거는 이 인물 모드를 쓸 때 단순히 소프트웨어 의존하는 게 아니라 렌즈 2개가 됐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어도, 사람 얼굴이 인식이 안 돼도 뭐 동물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어떤 사물에든지 적용이 된다는 게 제일 좋죠. 이런 효과들도 가장 안촌스럽고 자연스럽게 적용되는 게 아이폰이라고 여전히 저는 생각하고, 이번에 들어간 야간 모드, 이건 억지로 킬 수는 없고 일정 조도 이하가 되면 이 왼쪽 구석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활성화가 되는데 이렇게 2초 3초 지나가는 게 직관적이고 자연스러운 인터페이스라서 마음에 들고, 당연히 성능이 제일 중요한데 늦은 만큼 확실해요. 이렇게 어두운 곳에서도 색이랑 디테일이 이렇게 정확한 건 놀라운 수준이에요. 그리고 다른 것보다 이렇게 초광각 렌즈가 밖에 약간 보이잖아요. 이 상태에서 초광각으로 전환할 때 이렇게 부드럽게, 이게 계산해가지고 픽셀을 매칭을 시키는 건데 이렇게 부드럽게 전환되는 거는
처음 보죠.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고 나서도 미리 옵션에서 켜놓는 거 잊지 마시고, 촬영하고 나서도 요 밖에 있는 프레임 밖에 있는 것까지 이미 찍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더 끄집어내서 쓸 수도 있어요. 다만 그 좋은 야간 모드가 초광각 카메라에서는 왜 안 되는지, 전면 카메라에서는 왜 안 되는지 이해가 안 되고, 제가 프로 계열 리뷰에서는 놓치고 지나간 거 렌즈 플레어, 고스트 현상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빛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 렌즈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겹겹이 있거든요. 그래서 빛이 들어와서 난반사가 돼가지고 상이 이상한 데에 맺히는 건데, 이건 소프트웨어 문제는 아니고 이건 하드웨어 문제예요. 사실 아이폰에서만 나타나는 문제는 아니긴 한데, 이 정도 가격의 폰에서 이런 기본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는 제품을 똑바로 검수를 안 했다는 얘기겠죠. 아이폰의 QC 문제가 처음은 아니지만 이렇게 눈에 띄는 건 굉장히 실망스러워요. 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전면 카메라는 여전히 잘 나오죠. 사람 여럿이 들어오면은 이렇게 쇽 늘어나는 이런 것도 재밌게 쓸 수 있고, 인물 모드도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뭐 슬로우 모션 내면서 슬로우피 뭐 이런 거 넣었는데 뭐 사실 그게 크게 중요하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런 것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음향인데 뭐 하루 이틀 아니죠. 3.1 이어폰 잭은 없습니다. 대신에 스피커가 더 좋아졌어요. 스테레오 스피커 아래 하나, 여기 전면에 리시버랑 공용으로 하나 들어가 있는데, 음량은 여전히 크고 디테일 좋고, 근데 이번에 공감감 오디오라 그래가지고 좀 느낌이 달라요. 스테레오로 단순히 잘 나오는 걸 떠나서 내가 소리 중간에 있는 것 같은 느낌. 소리가 앞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소리 중간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표현이 되게 어려운데 여하튼 그런 느낌이에요. 좋다 나쁘다라기보다는 굉장히 느낌이 다릅니다. 이제는 돌비 애트모스 지원도 되고요. 다음으로는 배터리인데, 화면 켜짐 시간이 8시간에서 9시간 정도 갑니다. 사실 기대했던 것만큼 뭐 그렇게 엄청 오래 가진 않았어요. 왜냐면 테날이 전에 거에 비해서 워낙 오래 가가지고 이번 건 더 늘어나지 않았을까 했는데 뭐 그렇게 스펙타클하진 않더라고요. 오히려 그것보다 크게 실망한 건 여전히 5W 충전기를 줍니다. 프로에는 고속 충전기가 들어가는데 얘도 저렴한 폰이 아니에요. 마지막에 말씀드릴 얘기 안 하고 있었는데 얘 정가는 99만 원이에요. 99만 원짜리 폰에 5W 충전기. 진짜 다른 회사는 16만 원, 7만 원 내는 폰 주면은 바로 18W 고속 충전기가 들어갑니다. 그럼 몇 푼,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괜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5W 충전기를 쓰면은 30분에 21%, 1시간에 37%, 1시간 만에 53%, 2시간에 69%, 2시간 만에 84%, 3시간에 93%, 3시간 만에 96%, 4시간에 100%, 이거 완충에 4시간 가까이가 걸립니다. 물론 마지막 차는 게 좀 느리기 때문에 한 2시간 반, 3시간 정도가 되면 거의 완충 93%라고 보시면 되긴 하는데, 이게 좀 제정신입니까? 2019년에? 이제 내 자비를 들여가지고 고속 충전기를 사게 되면은 30분에 58%, 1시간에 86%, 1시간 반이면 96%, 2시간이면 완충이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끝부분이 느리게 천천히 차기 때문에 1시간 반에 96%가 거의 완충이라고 보셔도 무방하겠죠. 당연한 얘기지만 무선 충전도 지원하고요. 이번엔 출력이 더 늘어나서 예전만큼 느리지는 않아요. 여기까지 말씀드렸으니 결론을 내드려야 되겠죠. 아이폰 11도 역시 아이폰 아니라 할까봐 굉장히 괜찮은 폰입니다. 아이폰이 꼭 필요한데 돈을 아껴야 되겠다라면은 자신있게 추천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다만 올해는 작년에 테나를 추천했던 만큼 11을 추천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면 첫 번째로는 11 프로나 11 프로 맥스나 배터리가 너무 좋아졌어요. 전작은 10S나 10S 맥스에 비해서 10R 배터리가 훨씬 오래 갔기 때문에 이게 훨씬 마음에 들었던 건데, 이제는 그 메리트가 많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격 차이가 줄어들어 버렸어요. 사실 다른 나라였으면 11을 더 추천할 수 있었을 만한 게, 프로 라인업은 가격이 동결인 것에 비해서 11은 50불이 싸졌습니다. 그래서 뭐 메리트가 그만큼 없더라도 뭐 더 싸졌으니까 싼 맛에 살 수 있는 거였는데, 국내는 11 가격이 동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차로 그 간극을 메꾸기가 훨씬 어려워져 버렸어요. 10R이 99만원, 10S가 137만원이었는데 이번에 11이 99만원, 11 프로가 139만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둘 간의 격차는 더 커져 버렸어요. 물론 저는 여전히 아이폰을 꼭 사야 한다면 11을 살 거예요. 얘는 프로 맥스죠. 얘는 155만원부터예요. 저는 전화기 155만원부터 시작하는 게 일반적으로 팔리는 모델이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납득이 여전히 몇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한 가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11을 살 건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가격에 신경 쓰지 않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다들 되게 잘 사시더라고요. 나만 어려워하나 봐. 여하튼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냥 잘 사시는 것 같으니까, 그럴 거면은 저는 당연히 프로나 프로 맥스를 사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작년에는 10R이 배터리가 더 오래 갔기 때문에 저는 이쪽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훨씬 저렴하고 배터리도 오래 간다? 베젤도 뭐 이 정도면 참을 수 있다? 근데 올해는 이 기준으로는 베젤도 이제는 좀 두껍고 신경 쓰일 정도가 됐고, 배터리도 11 프로랑 프로맥스가 워낙 길어졌고, 다른 데는 가격이라도 깎아주는데 역시 우리나라는 신나죠? 가격도 안 깎아주고, 워런티가 2년이 되는 거는
프로나 프로맥스도 마찬가지인데 어차피 가격이 그럴 것 같으면은 얘 깎는 건 똑같이 적용. 아유 뭐 그렇습니다. 뭐 제가 이런 얘기해서 뭐 하겠어. 팀쿡은 어차피 우리나라 안 오는데 싱가포르, 태국, 일본은 같지만 우리나라는 안 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굳이 사야 된다면 11을 사겠지만 여러분들은 11프로나 11 프로맥스를 사세요. 이게 뭔 소리냐고요? 이렇게 내가 살 때와 남이 살 때의 느낌이 다르다는 겁니다. 왜냐면 내 돈이니까 전 안 살 거예요. 저는 11 살 거예요. 그렇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그리고 네이버 TV에서 만나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끝.